이번 시간은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자주 나오는 실수와 혼란스러워하는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는 게 편집의 첫걸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구 상자에서 네모를 한번 그려보죠. 네모를 선택하고 이 네모는 칠하기 색상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선 색상은 검정인 상태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도형이 하나 그려졌는데요. 자, 이 도형을 이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도형 자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해서 흰색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개별 점이나 이런 점들을 따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선분, 이 선분 자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그리고 나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수정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수정을 마친 다음에 셀렉션 툴로 왔을 때는 이 도형 자체를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에서도 볼게요. 타원 도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타원은 칠하기 색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선 색상은 검정인 상태예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값이 흰색에 검정인 것과는 대조적이죠. 자, 일단 원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을 하나 그릴게요. 타원을 그리고 났더니 자, 우리가 셀렉션 툴이라는 거는 이 원 자체 전체를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특정 점이나 선분 자체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원을 그리고 나서 원을 선택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새로 원을 다시 선택할 때는 정확하게 이 선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선택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원을 선택하고요. 칠하기 색상 자체를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른 곳을 선택했다가 이 선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더라도 쉽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어떤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다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도형 부분에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원을 하나 그린다 쳐볼게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벳 D를 눌러주시면 디폴트 기본값으로 채우기 색상은 흰색이고 선 색상은 검정인 상태였죠. 자, 우리가 이 비율에 맞게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줄이면 안 되고요. 줄이면서 Shift를 눌러야 돼요. 자,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려놓은 원 자체, 그려놓은 도형 자체를 줄이면서 자, 이렇게 줄이면서 줄이면서 안 맞네, 비율이 안 맞네 하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서 퍼져나가고 쪼그라들게 만들려면은 이 Shift까지 누른 상태에서 Alt를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누르는 순서는 먼저 마우스에서 줄이거나 크게 하면서 조절을 해주시면서 Shift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쪽으로 중심을 잡게 하려면 Alt 키를 눌러주시면 된다. 자, 인디자인도 마찬가지겠죠? 네모를 그리는데요. 자, 네모를 먼저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리는데 이번에는 그리면서 해보죠. 먼저 그린 거를 조절하는 거 말고 그리면서 비율에 맞게 하는 거는 Shift 눌러주시면 비율을 유지하면서 고정하면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 키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 그릴 때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절을 할 때 순서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면서 혹은 줄이면서 Shift를 눌러주시고 추가로 Alt 키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줄어들거나 커지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포토샵으로 와볼게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자체가 올바르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이 원에 만약에 필과 스트로크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필은 없는 상태고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두께를 좀 줬어요. 자, 이 원 자체를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레이어 패널에서 특정 레이어,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바로 위쪽에 있는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 툴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안쪽이 텅 비어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특정 레이어를 쉽게 선택하고 크기 조절이라든지 이동, 복사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완료가 되면 엔터키를 쳐주시거나 위쪽에 체크박스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만약에 이 레이어 자체에 레이어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씌워져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만들었을 때야 물론 우리가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주거나 하면은 한 번에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가끔 가다가 레이어가 여러 개가 생기다 보면은 이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원본을 선택한 것과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원본에다가 검정색을 칠해주게 되면은 원본 자체에 여기 표시가 되는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가려지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이 있다고 쳐볼게요. 솔리드 컬러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있다고 치면은 이 레이어에 원본을 선택하고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은 현재 그라데이션 색상은 검정과 흰색이고요. 선형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원본 자체에 검정과 흰색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주게 되면은 자, 이 아래쪽에 깔린 빨간색이 바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뚫려서 보이게 되는 거죠. 색상을 딴 걸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레이어를 선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레이어 안에서도 원본을 선택하는지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또 벡터 마스크를 선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벡터 마스크예요. 벡터 마스크를 선택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하는데 확인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키보드의 왼쪽 편에 있는 탭키를 무의식 중에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패널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탭키를 눌러주시면 안 보이던 메뉴들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 화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탭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봤다가 아닌 화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탭키를 누름으로써 다른 메뉴들을 잠깐 동안 가려서 작업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뉴입니다. 자,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위쪽에 이 열린 창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끌어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일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개의 창을 이런 식으로 떼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창 자체를 다시 위쪽으로 조금 가져가면은 이 위쪽을 컨트롤 패널이라고 그래요. 이 컨트롤 패널 쪽에 조금 더 가져가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나오죠. 이때 놔주시게 되면은 다시 창이 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창을 떼어 놨다가 내가 작업이 다 끝났다 혹은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없다 싶을 때는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패널들, 메뉴 하나하나를 패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패널들을 이런 식으로 지워서 없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는 메뉴 자체가 아예 삭제된 건 아니고요. 위쪽에 윈도우 부분에 보시면은 사용하는 메뉴들을 다시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레이어였고요. 그 다음에 도구 상자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툴스, 도구 상자라고 아예 메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윈도우 부분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레이어 요거 닫아줬다, 도구 상자를 닫았다 하면은 윈도우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꺼내줬고요. 툴바라고 있어요. 어드밴스, 자, 방금 제가 꺼낸 거는 조금 고급 메뉴들이 섞여 있는 어드밴스 메뉴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편한 거는 툴바에서, 윈도우의 툴바에서 베이직, 기본 메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를 누르면 한 줄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인디자인에서도 볼까요? 자, 이런 메뉴들을 또 지웠다 싶으면은 윈도우에서 페이지 꺼내주고 윈도우에서 아래쪽에 툴스 눌러주시면 도구 상자 다시 꺼내졌죠? 위쪽에 있는 메뉴가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의 컨트롤 패널이거든요. 자, 체크박스 해제됐죠?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주시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 컨트롤 눌러주시면 사라졌죠? 윈도우의 컨트롤 다시 나타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그리드 같은 거를 그리다 보면은 위쪽에 뷰 부분에서 아래쪽에 쇼 그리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축키로는 컨트롤 다운표예요. 자,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었다가 다시 안 보이게 했다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인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로 다운표를 눌렀다 뗐다 하면은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글로 채팅을 했다든가 아니면 타이핑을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 한글이라고 나와 있죠. 윈도우 사용자들은 아래쪽 부분에 한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한글인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 메뉴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단축키 사용하시잖아요. 이 단축키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먹는데 가끔 가다 안 먹을 때는 한영키가 켜져 있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일 때 단축키가 올바로 먹게 돼요. 만약에 내가 단축키를 누르는데 안 된다 하면은 이 해당 프로그램 안쪽에 정확하게 커서를 한번 바깥쪽에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활성화가 됐죠. 이때 한영키도 켜져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실수가 이 한영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흔한 실수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몸에 뵐 거예요. 자, 이 몸에 밴 습관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수 없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